8월부터 10월까지 독서 기록과 좋았던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 어느새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콘텐츠로 이야기를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그동안 누적해온 독서 기록장의 속내를 공개하고 8월부터 밀린 독서 근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독서 기록을 소개할게요. 올해 초 로이턴 미디엄 사이즈 도트노트를 구입해서 꾸준히 독서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독서 다이어리, 독서 노트, 독서 기록장. 이런 방식의 기록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독서 기록이라고 부를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는 리딩 저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런 종류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에는 이렇게 리딩 저널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2022년 달력을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매월 읽은 책의 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두니 한눈에 독서량을 확인할 수 있죠? 1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에 20권 이상 읽는 독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8월부터는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아래엔 분야별로 완독 권수를 나누어서 기록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책을 많이 읽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을 엄청나게 편애하지만 의식적으로 편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 다음 달 독서 생활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 달에 20권 넘게 다독한 달이든 그렇지 않은 달이든 소설은 꾸준히 많이 읽는 편인 반면에 시집과 비문학 책의 완독 권수는 격차가 크더라고요. 제 독서 생활의 중심은 역시 소설이고 그 외에 다른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의식적으로 챙겨 읽느냐에 따라서 총 완독 권수가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8월부터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첫 페이지는 항상 그 달의 독서 목표를 기록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8월은 독서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을 얼만큼 읽어야겠다고 고민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장은 7일씩 칸에 나누어 그린 위클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8월 1일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를 시작으로 여름 키코, 5번째 감각, 내 이웃의 식탁, 블러드 차일드, 양눈잡이, 어금니 깨물기, 빛을 거두면 빛, 고독사 워크숍을 읽었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매일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책을 못 읽는 날은 이렇게 스티커나 커다란 글씨로 채웠어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렇게 텅 빈 공간이 남았어요. 말 그대로 독서 휴식기였는데요. 너무 여러 칸이 비어있으니 꾸며서 채우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빈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단편을 한 편씩 챙겨 읽고 1호 독서실을 기회 삼아 장편 소설 한 권을 겨우 읽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피곤하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보다는 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독서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왼쪽은 위클리 페이지, 오른쪽은 한 줄 일기로 채웠어요. 한 줄 일기는 5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부담은 적은데 한 달을 다 채우고 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일기를 쓰고 싶은데 매번 작심삼일에서 그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장은 먼슬리 페이지. 달력에 책 모양을 그려놓고 완독한 책들을 정리했어요. 무지개 색상을 활용해 아주 간단한 감상도 남기고요. 이렇게 표시해두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이 무엇이었는지, 분야별 독서 현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요. 8월에는 총 15권을 읽었고요. 완독한 책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책마다 한 줄 리뷰를 남겼습니다. 9월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첫 페이지를 보니 독서 목표를 정할 정도로 여유가 살짝 돌아온 것 같죠? 월말에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결과를 이렇게 덧붙였어요. 위클리 페이지를 넘겨보니 나름 꾸준히 독서 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한 것이 느껴져요.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의 경우에 단편 소설집인데 3일부터 7일까지 무려 5일 동안 그 책을 쥐고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읽어나갔습니다. 바쁜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은 가장 먼저 하루 중 독서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걸 추천해요. 다른 일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고 이만큼은 책 읽기를 위해 따로 빼놓는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 30분 이내로 읽으려고 했고 조금 덜 바쁘면 자기 전 1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야금야금 읽다 보면 한 권을 여러 날 읽었는데요. 그래도 9월에는 독서를 아주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어가고 있었네요. 역시 가득 채워 뿌듯한 한 줄 읽기 페이지를 넘기면 먼슬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총 16권을 읽어서 8월보다는 한 권을 늘었지만 소설과 비문학 서적만 열심히 읽고 편독한 한 달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기가 지나가고 10월이 왔어요. 이제는 독서 근육을 서서히 다시 올려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시집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걸 반성하며 시집을 완독하면서 10월의 첫째 날을 열었어요. 그 뒤로 쓸쓸했다가 귀여웠다가 마지막 산책이라니, 타인의 기원, 책과 우연들, 단순한 열정, 워싱턴 블랙, 5번째 계절, 오벨리스크의 님, 서 있는 여자 등을 읽었고요. 한 줄 읽기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권을 완독했는데 첫 페이지에 적었던 독서 목표를 실패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책을 읽으면서 읽고 쓰는 근육은 한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읽고 쓰는 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같은 거라서 어쩌면 원래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나 봐요. 예전엔 어땠는데, 원래는 어땠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완독권 수를 그래프로 정리한 페이지를 넘기면 매월 읽은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책 3권을 꼽아서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달력 페이지에서 무지개 색상으로 감상을 남겼을 때 가장 알록달록한 책 3권인데요. 8월과 9월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책은 이렇게 6권입니다. 5번째 감각은 한국 SF 장르의 대표 작가 중 한 분인 김보영 작가의 단편소설 모음집입니다. 2002년부터 9년까지 써내려간 단편이 무려 12년 만에 복간되었는데요.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 장애와 비장애 등 기존 현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를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 전 읽었던 책과 우연들에서 김초엽 작가도 이 책을 추천했고 봉준호 감독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SF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SF라는 장르가 과학과 비현실을 빌려와 현실의 대안을 은유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감탄하며 읽었어요. 빛을 거두면 빛은 성혜나 작가의 단편 소설집이에요. 2019년 등단한 뒤 발표한 단편들을 모은 첫 번째 책입니다. 소설집에 실려있는 8편의 단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작품에 할머니가 등장해요. 나머지 작품에서도 가족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집단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모두 전통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전통적 관계를 비틀거나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작가나 첫 번째 책은 왠지 풋풋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도 가장 따끈따끈한 한국 소설을 맛보는 느낌이었어요. 사족이지만 올해 봄부터 제가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5번째 감각과 빛을 거두면 빛 두 책 모두 수어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름 키코는 9년 만에 나온 주아림 시인의 2번째 시집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심야독서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시집을 읽고 감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여름에 정말 어울리는 시집이었어요. 시집에서 여름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끈적거리는 계절로 묘사되는데 실제로 그런 시기에 읽어서 더욱 실감났나 봐요. 습하고 비릿하고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 찬 시기를 통과하는 여러 목소리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를 감상하는 것처럼 만날 수 있었어요. 시집을 읽고 나서 한동안 여름밤 산책을 다닐 때마다 시의 장면이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9월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어둠의 속도,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멕시칸 고딕입니다. 어둠의 속도는 엘리자베스 문의 SF 장편 소설이에요. 2007년에 출간되었다가 절판 후 2021년에 다시 재출간되었어요. 엘리자베스 문은 SF 소설 분야에서 가장 큰 상 중 하나인 네뷸러상을 2004년에 수상한 작가이고, 이 책 역시 김초엽 작가를 비롯해 많은 작가분들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주인공 루 에런데일은 거대 기업의 특수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부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부서원들이 모두 자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여가 생활을 보내는 루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요. 특수부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상사에 의해 위기가 도래합니다. 특수부원들에게 뇌를 열어서 자폐 증상을 수술하는 정상화 수술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암시하면서요. 루 에런데일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묻고 소설 속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단편보다는 장편을 좋아해서 이 책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책은 장르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책은 그냥 좋으니까요.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이미랑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이미랑 작가는 밴드 디어 클라우드의 일원이면서 아무튼 식물,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2권의 책 모두 인상 깊게 읽어서 이 책도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이 책은 제목이 의미하는 그대로의 글들이 담겨 있어요. 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오늘을 살아보려는 이야기들입니다.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믿는다. 더 멀리 보고, 더 예민하게 듣고, 더 빨리 반응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는 삶이 한결 더 편안해졌다. 포기할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멕시칸 고딕은 멕시코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실비나 모레노 가르시아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이네요. 광막한 사르가수 바다, 폭풍의 언덕, 누런 벽지, 다섯째 아이. 이런 작품을 재미있게 읽은 분들이라면 이 책도 추천해요. 으스스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단서를 쫓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리하는 고딕소설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넓힐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도 고딕 장르를 좋아하고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도 재미있게 읽었던 터라 흥미진진해하면서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10월은 아직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어떤 책을 베스트 3로 꼽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김초혁 작가의 책과 우연들, 김지승 작가의 짐승일기가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한 권은 무엇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독서 자체를 계획적으로 하진 않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고 읽고 싶은 책은 항상 충동적으로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책을 읽으며 느끼고 변해온 과정을 남겨놓는 것에 가까워요. 그것이 무슨 쓸모인가 따져보면 큰 쓸모는 없지만 이 기록 덕분에 책을 펴보지도 못할 정도로 바쁠 시기를 지나면서도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1년 동안 꾸준히 기록을 남겨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10개월을 채우고 보니 올해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독서 근황을 공유하면서 어떤 기록을 해왔고 어떤 책들이 인상 깊었는지 소개했어요. 영상에서 언급한 8권의 책 중에서 자세한 리뷰가 궁금한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궁금한 책을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한 권 리뷰 혹은 2권 리뷰를 준비해 볼게요. 다음에는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